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배터리 1위 CATL 성장 위기의 직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성장의 위기가 왔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설이 중국 매체를 통해서 나온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중국 내에서도 시애틀이 성장에 이제 좀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인 레커드 차이나는 현재 시애틀이 생산량, 성장률, 시장 점유율에서 시장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지만 향후 배터리 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성공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배터리 1위 CATL 성장 위기의 직면입니다. 중국 온라인 매체인 레커드 차이나는 지난 11일 CATL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계 간 과다한 경쟁, 대표적으로 비아드가 있습니다.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공장이 먼저 세워졌고 나중에 자동차 공장을 인수하면서 자동차와 배터리 간의 협력이 되게 잘 되는 기업, 그리고 중국 내 다른 배터리 기업들도 지금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지금 배터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번에 리튬 가격을 지금 한 40% 가격 하락시켜서 판매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조기 출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IRA법.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CATL의 성장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지 경고한 것이죠. CATL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CATL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F 배터리도 만들지만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도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이다. NCM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3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3년 상반기 생산량 점유율, 성장률 점유율 그리고 기타를 지금 보는데 CATL과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86.2GWh, 성장률이 59.6, 그리고 점유율이 36.6%였습니다. 비아드는 올해 상반기 2위로 생산량이 38.1GWh, 성장률이 107.8%, 점유율이 16.1%를 차지하고 있고 3위가 LG에너지솔루션 33GWh, 56.0%, 성장률 자체가요. 뭐 그리 나쁘진 않은데 지금 비아드에 뒤처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점유율이 13.9%, 파나소닉이 조금 많이 떨어졌죠. 19.1GWh, 37.1, 그리고 점유율 8%입니다. SK온도 성장이 그렇게 더딘 지금 현 상황이죠. 12.4GWh, 9.0%, 5.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CATL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약 261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7.5% 성장을 했고 이익도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성장 가도에 있는 회사가 지금 CATL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의 표만 보면 CATL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CATL에 어떤 경고를 했는지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이 세계 최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 업체지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ATL은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죠. 2017년 삼원계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NCM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최대 공급자로 우뚝 섰습니다. LF 배터리만 이전에 만들었다가 NCM 배터리, 지금 중국에서 NCM 배터리의 소비가 좀 많아서 고급화된 차량에서는 NCM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텔에 NCM 배터리를 탑재를 했고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독일 공장 건설을 발표하고 BMW와 제휴도 하고 있고요. 2019년도 7월달에 도요타와 제휴, 그리고 2020년 3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 공급. 판매처로 보면 지금 테슬라가 20%로 가장 많고 그 외 중국과 독일 전기차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 기업들이 독일 기업차들과 현재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볼 수 있죠. 폭스바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자회사 형태로 구어시안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서 공급을 받지만 지금 BMW와 벤츠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에텔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4월 나트륨 이온 전지 상용화를 발표했는데 저는 이거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발표가 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업계 간 과당 경쟁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드가 지금 대표적인데 시에텔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아드의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아드의 주력은 LFP, 그리고 지금 블레이드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비아드 자동차도 LFP 전문 자동차 업체로 지금 뛰어오르고 있죠. 여기에 비아드는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중국 전기차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중국에서 폭스바겐을 누르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제일 많이 판매한 자동차 회사가 바로 비아드입니다. 이러한 비아드의 그 전기 자동차를 힘입어서 배터리도 많이 팔린다라는 거죠. 2020년 3월에는 비아드가 블레이드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비아드는 이 배터리에 대해서 최적 이용률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약점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에텔의 셀프팩 배터리와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비아드는 2020년 도요타와 중국의 합작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 8월에는 테슬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Y에 블레이드 배터리를 공급해 시에텔에 충격을 줍니다. 자, 지금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모델 Y와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LF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아드의 경우 중국 전기차 1위를 바탕으로 중국 배터리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 배터리 공급 과잉이 심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 리오프닝 이 상황에서 서민들이 지갑을 닫았는데 가장 큰 배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부동산 문제와 수출 감소로 인해서 지금 중국 내에 돌아다니는 돈이 부족해서 웬만한 사람들을 빼놓고는 말하자면 중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전기차를 살 수 있는데 이제 살 사람들은 많이 샀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시에텔의 상반기 공장 가동률은 60.5%, 지금 거의 한 5분의 2가 줄은 상황이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3%와 비교하면 4분의 1이 날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상 최고의 반기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등은 더디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의 등장. 지난 6월에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적인 돌파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모든 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황화물질. 이게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진 않지만 삼원계 리튬 배터리 생산에 막대한 투자를 한 CATL에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CATL과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이제 거의 포기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전고체 배터리 출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출현하게 되면 빠르게 시장에서 이것을 흡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장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도 전에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도래하면 CATL은 신규 투자와 함께 전고체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되는데 이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장비를 전고체 배터리 생산에 재사용해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와 같은 경우는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되고, 한 가지와 같은 경우는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지만 이러면 좀 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향으로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IRA법. 이 문제는 CATL과 테슬라 간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6월 CATL이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배경의 진원지는 IRA법에 때문에 IRA법에 따라 전기차 세금 공제에 엄격한 요건이 부과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량용 배터리에 북미 공급망이 포함되지 않으면 $7,500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CATL의 커다란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루머에 대해서 CATL은 즉각 부인을 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CATL의 목표 주가를 16% 낮춰 잡은 상황입니다. 올해 2월 포드와 CATL 간 $35억 규모의 배터리 공장 설립도 아직까지 어렵기만 합니다. 포드가 공장을 만들고 배터리 제조에 들어가는 기술을 CATL로 가져오기로 해서 꼼수가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는 이것이 꼼수라고 들고 일어선 상황. 마이크 갤러거 그리고 제이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포드사의 보낸 서한에서 CATL의 거래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CATL이 중국 공산당과 제휴하고 그리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강제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비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까진 미지수. 만약 포드와의 관계가 결렬이 되면 CATL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CATL은 미국의 IRA법과 중국 내수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광물 자원의 확보, 배터리 신기술의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CATL에게 향후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NCM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의 K배터리 3사에 대해서 기술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될수록 지금 CATL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향후 미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어려움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의 어려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중국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으로 가면 거의 LF 배터리로 가면 거의 쥐약에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 중국에서 판매되고 지금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금 배터리는 무조건 NCM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